문갑식의 진짜 팁입니다. 오늘 뭐 일요일인데 잘들 쉬고 계십니까? 오늘은 제가 정치 분석을 좀 하나 하려 합니다.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6.4 대 34.8, 즉 1.6%까지 접근했다가 갑자기 13.1% 차이로 벌어졌어요. 이거를 두고 많은 보수층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론조사 회사를 향해서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죠.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. 저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을 거의 믿지 않아요. 특히나 돈에 민감하고 권력에 민감한 여론조사 회사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시키죠. 1.6%가 갑자기 13.1로 널뛰게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죠. 그런데 그거는 논외로 치고, 그건 저도 뭐 좀 의심스럽다,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.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내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보수나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제발 좀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자기 정치라는 건 뭡니까? 자기만 살겠다. 자기가 혹시 뭐 대권 후보로 부상해 보겠다. 자기가 좀 한번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겠다. 저는 두 분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. 한 사람이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. 저는 그 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그 발언이 너무 좀 사려 깊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. 사려 깊지 못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역공을 초래할 부분들이 많습니다. 또 하나가 그분이 과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뭐 1억 성형설인가? 그거에 휘청거리는 걸 보고 제가 저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인 내공이 약하구나. 순발력이 떨어지는구나. 뭐 당연하죠. 뭐 서울대학 나와서 무슨 뭐 얼굴 갖고 정치하시고 뭐 주변에서 이렇게 공주대접만 받았으니까 그런 거친 공격에 당황하는 건 당연한데, 최근에 그분의 동선을 보면서 저는 보수나 나라를 생각하는 보수나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제가 최근에 만난 자유한국당의 의원 여러분도 한 분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뭐 현 정권과 맞서 싸우는 패기는 좋지만 저는 그 방향이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보수와 그리고 당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야지, 그것이 자기 인기 몰이라든가 자기 지지율 높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경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제가 눈여겨본 분이 또 여성 의원 한 분이에요. 뭐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한센병 환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요.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이 참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죠. 그런 걸 우리가 목불인견이라 그러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할 때는 용어를 상당히 가려서 해야 됩니다. 한센병 환자 그러면 그 한센병 앓는 분들이 당연히 그 들고 일어나거나 뭐 할 게 뻔하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지, 그렇지 않고 쓸데없이 역공을 당해갖고 모처럼 불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세 회복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습니까? 그 두 분은 참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.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그 정치의 프레임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치의 프레임으로 잡아야 될 것은요, 종북 또는
북한에 대한 저자세 외교. 이걸 첫 번째로 잡아야 되고요.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잡아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지금 냉각돼서 거의 관계가 끊어지다시피 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나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처럼 굳건한 한미일 동맹으로 회귀하는. 네 번째, 우리나라 군내 기강을 세우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. 그 다섯 번째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돈 왕창 쓰죠. 그거 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벌어놓은 거 쓰는 거예요. 얼마나 많이 벌어놨으면 저렇게 펑펑 썼는데도 아직도 쓸 돈이 남아있겠습니까? 그런 거를 실정을 지적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사상 최악의 실업률. 이런 걸 프레임으로 잡아야죠. 제가 말씀드리는 게 6가지인데요. 이 프레임에서 움직이셔야 돼요. 자유한국당. 5.18 이런 거에 말려들지 마세요. 5.18 이런 데 말려들면요, 이유 없이 당해요. 그게 프레임이죠, 바로.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제발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5.18 프레임으로 걸려들기만 해라. 덫을 놓고 기다리는 형국인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덥석덥석 들어가서 거기 빠져버려요. 절대 그거는 전쟁도 털을 가려서 해야 되죠.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6가지 포인트를 종북외교, 대북 저자세 외교, 한미동맹 강화, 한미일 동맹 회복, 실업 문제, 뭐 이런 등등의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전쟁에, 전투에 활용하고 절대 피해야 될 것이 5.18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죠. 뭐 세월호 이런 문제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옛날에 삼국지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? 제갈공명과 더불어 삼국지 최고의 천재로 나오는 방통이 어느 전투 지역을 가다가 불길한 예감이 되어서 이렇게 이곳의 지명이 뭐냐고 하니까 낙봉파라는 거 아닙니까? 낙봉파? 떨어질 낙자에 봉황봉자에 언덕파자. 그때 방통의 별명이 봉추잖아요. 봉추. 아, 이곳이 내가 죽을 자리구나.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화살이 비오듯이 날아서 당시 유비가 방통을 위한답시고 자기가 타던 백마를 빌려줬는데 적군이 저 흰색 말을 타고 있는 장수가 유비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죽었잖아요. 5.18이라든가 세월호 같은 경우는 낙봉파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제발 피하십시오. 근데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드려야 되나요? 이거 뭐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닌데.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황 대표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보수의 기둥이고 자유한국당의 대표죠. 간판 스타죠.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 정치적 정치 엔지니어들이요. 정치 공학자들은 황 대표를 보필을 잘해야 돼요.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. 대표적으로 그때 무슨 뭐 청소차 뒤에 매달려 가실 때 그럴 때도 조금 세심한 사람이 봤다면 뭐 안전모라도 좀 쓰고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보완했다면 여당이 걸렸구나 하고 달려든 것처럼 무슨 고소하고 고발했죠. 그런 그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주변에 참모들이 그런 코치도 안 해주네. 또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장면이 부처님 오신 날 황 대표가 절에서 뭐 은혜상가 하는 그 절에서 취했던 행동입니다.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. 황 대표의 종교가 뭐냐. 침례교 신자더군요. 침례교 신자인데 불교 행사에 가서 했으면 뭐 이렇게 뭐 손을 좀 공양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든지 해야지. 아무리 뭐 기독교 신들, 침례교 신도라고 거기 가서 뭐 불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든가 아니면 무관심함을 드러내든가 아니면 무지함을 드러내려면 차라리 안 가는 이만 못하죠.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황 대표가 어떻게 신경을 쓰겠습니까? 그럼 그런 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주변에
정치공학자들이 해줘야죠. 자유한국당의 보좌진들이.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. 반면에 황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종북정당 해산에 대한 문제라든가, 그다음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최근에 무슨 뭐 황 대표가 뭐 저기 오면은 광주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 한참 반환이 일어났을 때 그건 누가 봐도 뻔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인데 황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그 누구도 그 문제를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. 저는 이미 오래전에 방송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그런 거야말로 자유한국당에는 공격을 해야 될 기회였는데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그런 걸 놓치더라고요. 저는 저 황교안 대표가 그 전국을 돌면서 하는 투쟁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가 있더라도 반드시 1대1로 해야지 1대4로 해서는 안 돼요. 그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자기 정치를 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제발 좀 욕심 좀 버리시고 황 대표가 더 돋보이고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주변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. 이렇게 가다가는 모처럼 만에 구성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1대1 구도가 깨질 위험이 있죠. 왜? 황 대표가 저렇게 잔실수가 많으면 안 되니까요. 옛날에 여러분 김사왕이라고 유명한 거투 선수 세계 타이틀전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?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봤을 텐데 오일용 씨라고 유명한 해설가 있어요. 그분 흉내내는 개그맨도 있는데 김사왕이가 맷집이 좋기로 유명한데요. 1회부터 KO패 10회인가 당했는데 1회부터 10회까지 내리맞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일용 씨가 1회부터 3회까지는 네 괜찮습니다. 저 선수는 뭐 맷집이 천하장사입니다. 그러다가 4회부터 한 7회까지는 아이고 맞아도 너무 많이 맞는데요. 뭐 하다가 7회부터는 가랑비에 옷이 졌습니다. 그러니 결국은 KO 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강력한 일발 필도보다는 잔실수를 줄이는 게 지금의 황 대표가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싸워야 될 대상은 6가지 목표, 그다음에 피해야 될 대상은 5.18과 세월호 같은 문제,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황 대표의 주변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시비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보완이 조금만 이루어진다면 뭐 이해찬 대표가 아무리 무슨 여론 어쩌고 해도 자유민주당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되고 현 정부가 계속 실정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전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오늘 일요일을 맞아서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제 느끼는 바 몇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. 문갑식의 진짜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시각을 찾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, 고려해야 될 점들을 오늘 방송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. 문갑식의 진짜TV를 널리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 주의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